가공 케이블을 시설합니다. 케이블을 가공으로 띄울 때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공으로 띄울 때는 다음에 따라서 시설해야 한다. 케이블은 조가용선의 행거로 시설합니다. 이때에 행거의 간격은 0.5m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조가선의 굵기는 22mm 제곱 이상의 아연도금 강연선을 써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조가선이고 이 부분이 케이블이에요. 이 케이블을 행거로 매다는 거죠. 그런데 그 행거 간격이 50cm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여기에 있는 이 조가선은 22mm 제곱 이상의 아연 도금이 된 철 연선을 조가선으로 써서 행거로 케이블을 걸어서 가설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행거로 걸지 않는다면 금속 테이프로 행거를 대신할 수 있어요. 그때는 20cm 이하, 0.2m 이하 간격으로 금속 테이프를 감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가용선은 단면적이 22mm 제곱 이상의 아연도금 강연선을 씁니다. 이 그림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 우리 앞에서 저압가공전선의 종류, 저압가공전선의 굵기 배웠죠? 저압가공전선의 굵기와 동일하게 고압가공전선의 굵기가 있습니다. 이 표는 저압인데 여기 전압이 400V를 기준으로 해서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데 400V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옥내 전압이 220V 상전압이고 380V 선간 전압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는 겁니다. 400V 이하, 400V 초과 이렇게 규정하죠. 저압의 경우에는 전선의 최소 굵기는 2.6mm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인접하고 있다, 시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기준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어떨 때 기준을 강화합니까? 뭔가 기준을 강화할 때, 사람이 많을 때, 또한 전압이 높을 때 전선의 굵기는 더 굵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적어졌어요. 시가지 외에는 사람이 많지 않죠. 그럴 때는 굵기가 한 단계 낮아도 됩니다. 얘는 저압에 대한 전선의 굵기입니다. 저압전선의 굵기는 앞에서 배웠고요. 고압전선의 굵기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최소 굵기 5mm가 고압전선의 최소 굵기입니다. 당연히 절연전선을 쓰는 거죠. 고압절연전선은 지름 5mm 이상의 경동선을 쓴다. 그리고 특고압절연전선이 있습니다. 특고압절연전선은 연선으로서 22mm 제곱 이상의 경동연선을 씁니다. 요 굵기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고압일 때 5mm, 특고일 때 22mm가 최소 굵기입니다. 우리 지지물의 안전율 배웠고요.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 배웠죠. 지지물의 안전율은 2고요. 이상시 상정하중의 지지물의 안전율은 1.33이다 배웠죠. 얘는 지지물입니다. 지지물이라는 얘기는 철탑, 전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가섭선이 있습니다. 전선. 전선의 안전율은 어떻게 될까요? 지지물은 2고 1.33인데요. 전선의 안전율. 지금 보는 부분이 전선의 안전율입니다. 전선의 안전율은 2.5 이상이 돼야 된다. 다만 경동선이나
내열 동합금선을 사용할 때는 2.2 이상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고압 가공전선의 안전율은 2.5 이상인데요. 단서 조건으로 경동선이나 내열 동합금선을 쓰면 2.5가 아니라 2.2 이상으로 본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지지물은 2라고 했죠. 그리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저압 가공전선의 높이 했었죠? 똑같습니다. 고압 가공전선의 높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높이가 두 가지가 있어요. 가공전선의 높이와 인입선의 높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고압 인입선의 높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압 인입선의 높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압 가공전선의 높이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고압 가공전선의 높이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특고압 가공전선의 높이도 있겠죠. 전선의 높이 기억하세요. 인입선의 높이, 전선의 높이, 그리고 접근 교차. 접근 교차할 때는 간격이 필요하겠죠. 이격거리라고 하는 간격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전선로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고압 가공전선의 높이. 이 고압 가공전선의 높이는 저압 가공전선의 높이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로를 횡단할 때는 6m, 철도를 횡단할 때는 6.5m, 횡단보도교를 횡단할 때 저압은 3.5죠. 그런데 고압도 3.5입니다. 다만 저압에서 절연전선이나 다시명 전선을 쓰게 되면 3m까지 저압은 낮출 수가 있죠. 따라서 횡단보도교 위 하면 3.5m, 저압 중에서 절연전선, 다시명 전선, 케이블을 사용하면 3m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는 5m. 저압 가공전선의 높이, 고압 가공전선의 높이 이런 것들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인입선에 대한 높이 배웠던 것도 기억할 겁니다. 이 부분이 고압입니다. 그 다음에 인입점이 있고요. 전선이 인입이 될 겁니다. 이렇게 전선이 인입이 되겠죠. 그럴 때 얘를 뭐라고 하죠? 고압 인입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지표면이 될 겁니다. 이렇게 지표면이 있다면 높이가 있습니다. 인입선은 지표면 3.5m 높이, 최소 높이가 3.5m죠. 최소 높이가 3.5m입니다. 단 이렇게 3.5m를 할 때는 고압의 경우에는 위험 표시를 해야 된다. 여기는 인입선이지만 여기는 어떻게 되죠? 가공전선입니다. 고압 가공전선의 높이가 있다는 얘기죠. 고압 가공전선의 높이를 결정할 때는 그림을 하나 그리십시오. 여기에다가 차도다. 이렇게 도로를 그리고요. 이 부분은 인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 높이를 여러분들이 써주면 돼요. 여기 높이가 나오겠죠? 그 다음 여기 높이가 나오겠죠? 이런 높이가 있습니다. 차도를 횡단할 때는 얼마입니까? 6m입니다. 그리고 철도는 어떻게 되죠? 철도는 항상 6.5m입니다. 차도는 그리고 그 외 여기는 5m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5, 6, 6.5 그리고 횡단보도교 6교 이렇게 6교 위가 되면 이렇게 되면 전선의 높이는 6교 위는 3.5m 이런 정도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고압 가공 전선이 갈 때 높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림을 하나 그려서 이해를 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겁니다. 자, 요 이야기죠.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야기 6m, 6.5m,
3.5m, 5m. 이 부분을 지금처럼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기타 장소, 도로, 철도, 육교 나누어서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고압 인입선의 경우는 3.5m인데 전선 아래 위험 표시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걸로 저압 인입선의 높이, 저압 가공 전선의 높이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내용이 저압과 고압에 대해서 전선의 높이를 표로 작성한 건데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저압에 대한 높이도 고압에 대한 높이도 이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요. 저압에서 이 부분이 좀 다르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가공지선. 가공지선은 공중으로 띄우는 지선입니다. 원래 지선은 어떻게 하죠? 공중으로 띄우는 게 아니죠. 지선은 이렇게 되는 걸 지선이라고 했고요. 지선은 땅의 근가로 묻어줘야 하죠. 그래서 전주에 받는 불균형 장력을 이 지선이 견디도록 해서 지지물의 강도를 보강하는 거죠. 그래서 전주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어디에 설치하느냐라고 하면 이와 같은 곳에 설치한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선을 하나는 지지물에 하나는 땅에 서로 묶어주는 거죠. 하나는 전주에 하나는 땅에 연결해서 장력을 발생시키는 게 지선인데 공중으로 띄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가공지선입니다. 공중에 있는 지선이죠. 땅에 있는 게 아니라 공중에 떠 있는 가공전선처럼 가공지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의 가공지선은 나전선을 쓰는데 경동선이고요. 4mm 이상입니다. 가공지선에 대한 용도는 낙뢰를 맞는 거죠. 다 경동선입니다. 얘는 지지물의 강도를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가공지선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이 가공지선은 4mm 이상의 경동선이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사용한다. 그 다음 지지물의 강도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 앞에서 안전율 배웠죠. 안전율에서 지지물의 안전율 얼마입니까?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은 2가 되고 이상시 상정하중은 1.33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선의 안전율은 2.5가 되고 내열 동합금선 이렇게 되면 2.2가 된다. 여러분들은 이 얘기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여기죠. 자, 그런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압 전선로의 지지물의 강도, 목주의 안전율입니다. 고압 전선로에 사용하는 목주는 안전율이 1.3입니다. 그리고 목주 말구, 끝지름은 0.12m다. 끝지름. 말구지름이란 얘기는 끝지름이에요. 끝지름 0.12m.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안전율 3가지째 나왔습니다. 자, 이런 안전율은 안전율끼리 따로 모아서 정리하는 것이 좋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얘가 목주입니다. 그러면 얘는 끝지름이 12cm입니다. 이게 대지죠? 목주는 끝지름이 12cm고 안전율은 1.3 안전율입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그리고요. 얘는 전선이죠. 전선은 안전율이 2.5입니다. 경동선, 내열 동합금선은 2.2.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동으로 된 것은 2.2고
기타 전선은 2.5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전선은 2.5고 동으로 된 것은 2.2가 되는 거죠.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철탑. 철탑의 기초안전율은 2입니다. 그런데 이상시 상정하중은 1.33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기억해야 될 게 병행설치입니다. 고압가공전선의 병행설치, 저압가공전선의 병행설치. 이 병행설치는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고요. 저압가공전선을 고압가공전선 아래 별개 완금으로 시설하는 것을 병행설치라고 합니다. 병행설치를 한자로 말하면 어떻게 되죠? 한자로 말하면 병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병가라는 이야기가 병행설치라고 하는 이야기와 동일한 겁니다. 이렇게 별개 완금으로 상부에는 전압이 높은 것, 하부에는 전압이 낮은 것, 이런 걸 시설하게 될 때 이때에 이격거리가 존재한다 그랬죠. 간격이 존재한다 그랬어요. 이건 우리 앞에서 한번 다 얘기했어요.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은 알 겁니다. 여기가 고압이고 여기가 저압이고 동일 지지물에 별개 완금으로 설치했습니다. 서로 다른 완금에다가 저압과 고압을 설치를 했는데 이때의 이격거리, 이때 간격은 얼마가 되느냐라고 하면 0.5m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고압이 케이블을 사용하면 이때는 0.3m까지 줄어들어도 된다라고 합니다. 케이블인 경우는 0.3m다. 그러나 저압가공전선과 고압가공전선 사이의 간격은 0.5m 이상이고 고압가공전선이 케이블을 사용하면 0.3m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병행설치라고 합니다. 병행설치는 고압과 저압의 병행설치, 특고압과 고압의 병행설치도 있습니다. 자, 경간 제한. 지지물 사이 거리 제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지물과 지지물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표준 경간이 있어요. 표준 거리는 A종 지지물과 목주가 있습니다. B종 지지물이 있고요. 철탑이 있죠. 이렇게 지지물을 세 가지로 나누고요. 표준거리는 목주일 때는 표준거리가 150m입니다. B종은 250m입니다. 철탑은 600m입니다. 이렇게 되는 게 표준경간, 지지물 사이의 거리 표준경간이 되는 거죠. 얘가 보안공사를 합니다. 보안공사가 저고압 보안공사가 있고요. 제1종 특고 보안공사가 있고요. 제2, 3종 특고 보안공사가 있어요. 2종 특고 보안공사, 3종 특고 보안공사가 있고요. 이때 저압으로 보안공사를 하면 경간이 100이 되고요. 150이 됩니다. 400이 됩니다. 철탑은 보안공사를 하면 400이 됩니다. 철탑은 모두 400이에요. 기준을 강화하니까 간격이 줄어드는 거죠. A종은 150에서 100으로, B종은 250에서 150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자, 얼만큼 줄어들었어요? 50만큼 줄어들었죠. 2배가 되죠. 100만큼 줄어들었죠. 다시 2배가 되죠. 200만큼 줄어들었죠.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저압, 고압, 보안공사를 하면 50만큼 줄고 100만큼 줄고 200만큼 줄어서 100, 150, 400이 됐어요. 이게 저고압 보안공사의 경간입니다. 1종이 되면 1종 특고 보안공사는 A종은 할 수가 없습니다.
A종은 시설 불가, B종은 150m입니다. 2, 3종 특구 보완 공사를 하면 A종은 75가 되고요. 단 목주는 안 됩니다. 그리고 B종은 200으로 됩니다. 2, 3종 특구 보완 공사는 완화됐죠. 이렇게 지지물 사이의 경관 제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고압 가공 전선로의 경관이 100m를 초과합니다. 이렇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선은 5mm 이상의 경동선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목주에 대한 안전율은 1.5가 됩니다. 원칙은 목주 안전율이 얼마입니까? 목주는 원칙은 1.3이죠. 그리고 끝지름이 0.12m고요. 그런데 경관이 멀어집니다. 경관이 100m를 초과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준을 강화해야 되니까요. 이때는 안전율을 1.3에서 1.5까지 높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관이 100m를 초과할 때는 원칙은 1.3인 안전율이 1.5까지 높여서 기준을 강화해야 되고요. 전선도 5mm 이상의 나경동선을 써야 합니다. 자, 요거 기억하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잠깐 봐야 될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A종과 B종과 철탑일 때는 표준 경관이 얼마입니까? A 150, B 250, 철탑 600. 이것이 표준 경관이 돼요. 이때는 고압 전선의 지름, 특고압 전선의 지름, 굵기가 되겠죠. 이렇게 규정이 됩니다. 전선이 최소 지름 5mm 이상, 최소 단면적 22 이상일 때는 표준 경관이 이렇게 되는데요. 전선이 굵어집니다. 전선이 얼마로 굵어졌죠? 전선이 22, 55 이렇게 굵어졌습니다. 전선이 굵어지면 경관은 더 늘어나도 됩니다. 전선이 굵어지면 장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표준 경관보다 경관이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5에서 22mm 제곱으로 전선의 굵기가 증가하면 경관은 150에서 300m로 갑니다. B종은 250에서 500m로 갑니다. 몇 배가 되죠? 2배만큼 커집니다. 그러나 철탑은 경관은 변함이 없습니다. 철탑은요, 경관이 변함이 없습니다. 철탑은 항상 600이에요. 철탑은 600이고 보완 공사를 하면 철탑은 400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또 하나가 400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고 시가지. 특고 시가지도 철탑은 400이 됩니다. 철탑은 600 아니면 400이고 다른 건 없어요. 그러나 지금처럼 표준 경관이 150, 250이었는데 전선이 굵어지면 22, 55로 굵어지면 2배만큼 경관이 늘어난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지지물 사이 거리. 요겁니다. 요걸 기억하십시오. 항상 기억할 때 표준이 150, 250, 600이 표준이다. 그리고 보완 공사를 하면 간격이 줄어든다. 전선이 굵어지면 간격이 늘어난다. 그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고압의 경우는 5mm입니다. 특고는 22mm 제곱이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럴 때 이와 같은 표준 경관이 있는데 굵기가 굵어집니다. 굵기가 고가 22가 되고요. 특고가 55가 됩니다. 이렇게 굵어지면
철탑은 변함이 없고 나머지가 2배가 된다. 철탑은 변함이 없습니다. 철탑은 600 그대로인데 A종이나 B종이 2배만큼 경관이 늘어나고 보완 공사를 하면 철탑은 400으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나머지 A종은 마이너스 50이 되고 마이너스 100이 되고 철탑은 마이너스 200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완 공사를 하면 줄어든다. 이렇게 기억하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제1종 특고 보완 공사는 A종은 시설할 수 없다. 이 이야기가 잘 나옵니다. 그리고요. 특고 C가지는 별도의 규정인데 목주가 불가능하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철탑은 특고 C가지거나 목주가 불가능하거나 이런 경우 모두 400이다. 철탑은 모두 400이다. 그리고 그 외에는 600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철탑은 600 아니면 400입니다.